석청과 민유 두 사람은 요 며칠간 그에게 더할 수 없는 정을 보였다. 사람을 잘못 보아 그랬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잘 대해주고 아끼는 사람이 석청 부부 두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석청 부부에게 목숨을 잃게 될 위기가 들이닥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만 크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정당은 그를 힐끗 쳐다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석 장주 부부가 바로 천오라버니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들이 천오라버니를 능소성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설마 죽으라고 보내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정당은 그럴싸한 설명을 했다. 그 설명에 의하면 석 장주 부부가 석중옥을 데리고 함께 능소성으로 간 것은 설산파의 장문인 백자재의 영감에게 아들의 목숨만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가는 것이다. 하지만 백자재 영감은 응낙하지 않고 석중옥을 반드시 죽이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석 장주 부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를 보아야 할 순간이면 반드시 무공으로 싸우려 들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능소성에는 고수들이 벌떼처럼 많은데 석 장주 부부 두 사람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설산파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고 말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당의 이야기였다. 더군다나 정당은 석 부인이 그동안 석파천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었던가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흐느껴 울었다. 석파천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전신의 피가 끓어올랐다. 석 장주 부부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능소성에 아무리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쫓아가 구원을 해야겠소.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목숨을 그곳에서 버릴지언정 그냥 있을 수 없소. 띵땅, 나는 먼저 가겠소. 그러고 나서 그는 성큼성큼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정당은 그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밤을 이용해 그들을 뒤따라가야겠소. 석 장주 부부와 함께 능소성으로 올라가야겠소. 위덕 선생 백영감의 무공은 대단해요. 거기다가 백만검이 있고 풍화신룡이라는 고수 등이 있어요. 더군다나 능소성에는 기관장치가 되어 있어 잘못 함정에 빠져들었다가 배가 고파서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때가 아니요. 일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능소성으로 오른다고 석 장주 부부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어버린다면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으며 살지 못할 거예요. 석파천은 갑자기 그녀의 다정한 말에 그만 가슴이 쿵쿵 뛰었다. 아니,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이토록 잘 대해주시오? 나는 당신의 천오라버니가 아니지 않소? 정당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나는 당신과 며칠간 함께 있었으며 또한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나요? 오래같이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이 생긴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석파천의 두 손을 잡고 다시 말을 이었다. 천오라버니 응낙해주세요. 어찌되었든 간에 능소성에 가지 않겠다고. 석파천은 초조해졌다. 그러나 석 장주 부부를 구하지 않을 수는 없소. 정당은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었다. 한 가지 계책이 있긴 해요.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지만 의심을 받을까봐 이야기하기가 거북하네요.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빨리 말해보시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소? 정당은 잠시 망설였다. 천오라버니, 이 일은 정말 천오라버니에게 불리한 일이에요. 그 누구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할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지만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거든요. 어떠한 방법이요? 석 장주 부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좀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해도 관개치 않겠소. 천오라버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말은 하겠지만 결코 이 방법을 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설산파에서는 어째서 석중옥을 증오하고 죽이려 드는지 아세요? 석중옥은 본래 설산파의 제자인데 중대한 문규를 어겼을 뿐 아니라
능소성 안에서 백대엽이 따님을 죽도록 만들었다고 들었소. 거기다가 그의 사부 복만리에게도 누를 끼쳐 위덕 선생에게 한 팔을 잘려나가도록 했다는구려. 그리고 어쩌면 또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도 자세히 모르겠소. 맞아요. 바로 석중옥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천오라버니, 당신은 백대엽이 따님을 죽인 적이 있나요?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졌다. 내가? 나는 물론 없소. 백대엽이 따님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정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라는 것도 별것이 아니고 당신이 석중옥으로 변장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석장주 부부와 함께 능소성으로 가서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할 때 진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계작종이지 석중옥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죽이려는 사람이 석중옥이지. 당신이 아니니까 기껏해야 당신을 꾸지람할 뿐 곧 놓아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석장주 부부도 손을 쓰지 않을 것이고 목숨을 잃을 염려도 없다는 거예요. 석파천은 잠시 생각을 해보았다. 그 방법도 좋긴 하오만 능소성은 멀리 서쪽에 있으니 수천 리를 가는 동안 백대엽 등과 동행을 하게 될 것이 아니오? 그렇다면 몇 마디 말을 하기 전에 탄론하고 말 것이오. 그리고 그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했다. 띵땅,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언변이 전혀 없소. 어찌 당신의 천오라버니의 총명함과 영리함에 견줄 수 있겠소? 정당은 급히 입을 열었다. 그 문제는 나도 생각해 보았어요. 목구멍에다 어떤 물약을 발라서 목을 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병이 난 것처럼 보이므로 입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는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천오라버니, 이 방법이 묘하기는 하지만 괜히 천오라버니가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이 싫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그와 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그녀가 자기에 대해서 이토록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는가 하고 새삼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벙어리로 가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녀를 위해 죽으라고 하더라도 용감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즉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좋소. 그 방법이 정말 좋겠소. 다만 내가 석중옥과 어떻게 바꿔치기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오. 정당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 일행은 황석진에서 오늘 밤 묵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달려간다 해도 늦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는 석중옥의 방을 알고 있어요. 살그머니 들어가 그의 옷을 바꾸어 입은 후 그를 내보내세요. 그런 연후 내일 아침부터 끙끙 앓기 시작하세요. 목에 상처가 나서 그렇다고 말하면 의심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백영감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크게 기뻐했다. 띵땅, 그 방법이 좋겠구려. 어떻게 하다가 그와 같이 묘한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소? 정당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금 당부를 했다. 길을 가면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석장주 부부와도 너무 가깝게 굴지 말아요. 백대엽 등은 더욱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니 조금이라도 마각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들의 의심을 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석장주 부부를 구하지 못해요. 아, 석장주 부부는 의협심이 많은 분인데 만약 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러면서 그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나도 알고 있소. 당장 나의 목을 친다 하더라도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오. 자, 이제 갑시다. 벼랑간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한 여인이 부르짖었다. 도련님! 그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요. 몽롱한 야밤의 한 소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시검이었다. 석파천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시검 누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녀의 속임수에 넘어가다니.
시검은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방문 밖에서 모두 들었어요. 이 정소전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천오라버니를 구하기 위해서 도련님을 속여 그 대신 죽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소. 정소전은 나를 도와 석 장주와 석 부인을 구하려는 것이요. 시검은 급히 말했다. 잘 생각해보세요, 도련님. 그녀는 결코 도련님에 대해서 어떤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은 냉소했다. 흥, 잘한다. 너는 본래 진짜 방주의 사람이거늘 이제 와서는 배신을 할 뿐 아니라 이간질마저 하는군. 그리고 나서 그녀는 석파천에게 고개를 돌렸다. 천오라버니, 저렇게 천한 계집애는 상대조차 하지 말아요. 빨리 진양주 그들에게 한 대의 미혼양을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미혼양을 손에 넣은 후 이곳으로 오지 말고 대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미혼양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정당은 재촉했다. 나중에 알게 돼요. 빨리 가세요. 석파천은 대답을 하고 즉시 창문 밖으로 달려갔다. 정당은 냉소를 띠고 시검에게 말했다. 이 계집애야, 너의 양심은 퍽이나 좋은가 보구나. 시검은 놀라 몸을 돌려 도망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정당은 재빨리 다가와 두 손을 일제히 뻗쳐서는 그녀의 등심을 후려쳤다. 시검은 비명소리 한 번 내지르지 못하고 그만 절명하고 말았다. 정당은 창문을 뛰어넘어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 시검의 아랫부분 옷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리고 속바지마저 끌어내려 하반신을 나체로 만들다시피 하고서는 시체를 석파천의 침대 위에 눕혔다. 이불자락을 끌어당겨 그녀의 몸뚱어리도 덮어주었다. 이튿날 장락방 사람이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녀가 반항하다가 석파천에게 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석파천이 며칠간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폐해석 등은 그가 잠시 부끄러워 떠나간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서둘러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 찾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녀의 계산이었다. 그녀는 모든 안배가 끝나자 살그머니 대문 밖으로 나갔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되자 석파천이 담장을 뛰어넘어 달려왔다. 미혼양을 손에 넣었소. 정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냇가로 달려가 조그만 배에 올랐다. 정당은 노를 저어 수마장을 나아간 후 다시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랐다. 버드나무 아래 두 필의 말이 매여 있었다. 정당은 말을 가리켰다. 이 말에 올라타세요. 석파천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다. 당신은 정말 빈틈이 없구려. 말까지 준비해 놓다니. 정당은 얼굴을 붉히며 짐짓 뾰로통한 어조로 말했다. 뭐가 치밀해요? 이것은 할아버지의 말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이 석청 부부를 구하려고 급히 달려갈 줄 짐작이나 했겠어요? 석파천은 그녀가 어째서 갑자기 뾰로통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더 성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말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사경 무렵까지 말을 달려 황석진 밖에서 말을 내렸다. 그러고는 황석진 안으로 들어갔다. 정당은 어느덧 그를 이끌고 사회객잔 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나직이 당부했다. 석 장주 부부와 그의 아들은 동쪽 채의 두 번째 큰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들 세 사람이 한 방에서 잔단 말이오? 그렇다면 석 장주와 석 부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겠지? 정당은 싸늘히 코웃음 쳤다. 부모 되는 사람들이 아들이 도망을 치게 된다면 설산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게 되니까 밤낮으로 감시하기 좋으라고 한 방에서 자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자기네들의 협의도와 영웅호걸의 체면만 생각했지 친아들이 죽고 사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부모야말로 천하에서 정말 보기 드문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커다란 불평불만이 서려 있었다. 석파천은 그녀가 갑자기 불평불만을 토로하자 어떻게 그 말을 받아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다가 잠시 후에야 나직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참이요? 정당은 말했다. 당신은 미혼양에 불을 붙여서 창문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미혼양이 다 타게 되었을 적에는 석 장주 부부도 이미 정신을 잃고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신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살그머니 석중옥을 안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경신법이 훌륭하니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백대엽 등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지만 저는 발각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바로 저쪽 처마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어렵지 않소. 진향주 등이 설산파의 제자들을 정신을 잃게 해서 사로잡았을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미혼향이요. 정당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웃었다. 그것은 귀방에서 비열하게 사용하는 법보라고 할 수 있으니 아마 틀림없이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설산파의 무제자들 역시 범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찌 그토록 가볍게 사로잡힐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새삼 음성을 낮추어 다시 당부를 했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조심을 해야 하며 조금도 기척을 내어서는 안 돼요. 석장주 부부는 설산파의 제자들과 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혼향에 불을 붙였다. 바깥이었지만 약간 연기를 맡게 되자 머리가 핑 돌았다. 그는 약간 놀라 물었다. 이 연기에 사람이 죽지는 않겠소? 정당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이 미혼향으로 설산파 제자들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 냄새를 맡고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석파천은 말했다. 그들 가운데 그 누가 미혼향에 죽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담장가로 다가가 가볍게 몸을 날려 안으로 뛰어들었다. 전혀 아무런 기척도 일어나지 않았다. 동쪽 두 번째 방의 창가에 이르러 귀를 기울였다. 아니나 다를까 세 사람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며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뚫었다. 그러고 나서 불을 붙인 미혼향을 그 구멍 안으로 집어넣었다. 미혼향은 매우 빨리 탔다.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재가 되었다. 그는 사방에서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내력을 팔에 돋워 가볍게 문을 밀었다. 창문거리가 그대로 부러지면서 창문이 열렸다. 석파천은 왼손으로 창틀을 잡고 가볍게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밖으로부터 스며드는 빛에 그는 이 객실이 두 개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청 부부는 북쪽 구들목에서 자고 있고 석중옥은 남쪽 구들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세 사람 다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미혼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그는 호흡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석중옥을 안아서 가볍게 창밖으로 달려나가 담장을 뛰어넘었다. 정당은 담장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나직이 칭찬의 말을 했다. 정말 깨끗하고 날렵한 솜씨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두려운 듯 사방을 살피며 다시 말했다. 우리 좀 더 멀리 가요. 백대엽 등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말이에요. 석파천은 석중옥을 안고 그녀를 따라 수십 장 밖으로 달려갔다. 정당은 그에게 당부했다. 이제 옷을 모조리 벗어요. 그와 똑같이 변장하려면 주머니 안의 물건들도 빠짐없이 바꾸어야 해요. 석파천은 자기 품속에서 대비노인이 준 한 상자의 나무 인형과 두 조각의 동패를 꺼내면서 물었다. 이것도 그에게 건네주어야 하오? 정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꺼내도록 해요. 몸에 지니고 있다가 그 누구에게 발각이라도 당하면 모든 것이 탄로나지 않겠어요? 나는 저쪽에서 망을 보고 있겠어요. 석파천은 정당이 저쪽으로 물러간 후 발가벗고 석중옥의 내의와 속바지를 입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의복을 석중옥에게 입혀주었다. 다 입었소. 정당은 돌아왔다. 석장주와 석부인의 두 목숨은 당신이 얼마나 비슷하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각별히 조심하겠소. 정당은 허리춤에서 물주머니를 풀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의 물을 석중옥의 머리 위에 뿌렸다. 이어 잠시 석중옥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몸을 돌리고 품속에서 조그마한 처랍을 꺼냈다. 뚜껑을 열고 손가락에 고약 같은 것을 듬뿍 찍어서는 석파천에게 말했다. 머리를 쳐들어요. 그리고 그녀는 고약을 그의 목에 발라주고 다시 말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날이 밝기 전에 고약을 닦아내야 해요. 그리고 내일이면 좀 아프게 될 거예요. 정말 고생을 시켜 미안하군요. 상관없소. 이때 석중옥은 몸을 조금씩 꿈틀거렸다. 곧 깨어날 모양이었다. 석파천은 다시 입을 열었다. 띵땅, 그럼 나는 이제 가보겠소. 정당은 손을 내저었다. 빨리 가보세요. 석파천은 객잔으로 다가갔다. 수장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돌려보니 석중옥이 일어나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정당과 나직이 무엇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당은 킥하니 웃었다. 매우 나직한 음성이었으나 기쁨에 가득 찬 소리가 아닌가. 석파천은 갑자기 격렬한 외로움을 느꼈다. 어렴풋이 그는 이제 정당과 함께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객잔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아직도 미혼향의 향기가 짙게 풍기고 있었다. 그는 호흡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정당과 석중옥이 나란히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당매는 정말 저토록 기쁜 것일까? 나같이 우둔하고 말재주 없는 사람이 그녀와 함께 있게 된다면 그녀는 항상 성만 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그는 하염없이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러자 차츰 목구멍이 아파왔다. 그는 즉시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다. 정당이 바른 고약은 정말 영험했다. 반시즌이 되지 않아 석파천은 목이 따가워 죽을 정도로 아팠다. 손으로 만져보니 불덩이 같았다. 그리고 혹 같은 것이 툭 붉어져 있었다. 그는 날이 약간 밝기를 기다려 고약을 모조리 이부자리에 닦았다. 그러고 나서 이불의 위와 아래를 바꾸어 덮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자 신음소리를 냈다. 잠시 신음소리를 내자 석청이 그 소리를 듣고 물었다. 왜 그러느냐? 그 어조에는 퍽이나 성이 나 있었다. 민유는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물었다. 오가 몸이 불편하느냐? 석파천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다가와 살펴보더니 그의 두 뺨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목에 혹 같은 것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보자 그만 당황해서는 불렀다. 사형, 사형, 이것 좀 보세요. 석청은 아내의 음성에 놀라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느끼고 벌떡 몸을 일으켜 아들 앞으로 다가왔다. 목이 크게 부어오른 것을 보자 그 역시 당황하여 어정쩡하게 말했다. 아무래도 의원을 불러와야겠소. 그러고 나서 그는 석파천에게 물었다. 많이 아프냐?